안녕하세요. 브리처스의 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데이터 직군에는 어떤 직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런 직군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각 직군별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는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데이터 직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라는 개념이 가리키는 것은 너무 많죠. 저희 핸드폰 사용할 때 쓰는 어떤 요금제도 데이터고, 데이터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데이터는요, 저희가 IT 서비스를 보통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거나 이제 뭐 다른 툴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두 다 IT 서비스입니다. 이제 이러한 IT 서비스에서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발생되는 데이터들 같은 그런 것을 저희는 여기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다루는 여러 가지 직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직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IT 서비스를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IT 서비스를 사용할 때 저희가 클릭을 한다든지 어플리케이션을 킨다든지 할 때마다 데이터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액션에 의해서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발생한 데이터를 그대로 흘러가게 두지 않고 수집해서 이것을 가져오는 것, 수집부터 이제 데이터 사이클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수집한 데이터를 마치 저희가 석유를 시출한다고 바로 그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데이터도 똑같습니다. 데이터도 여러 단계를 거쳐 정제를 하고 그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해야만 그 데이터가 비로소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치를 가진 데이터를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을 하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데이터 활용의 라이프 사이클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저는 여기서 5단계로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데이터 직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데이터 PM입니다. 데이터 PM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채용 공고 같은 것들을 살펴보시면 꼭 PM이라고만 되어 있진 않을 거예요. 뭐 데이터 기획자, 데이터 매니저, 데이터 관리자라든지 여러 가지 직군명이 이제 회사마다 다르게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데이터 PM이라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PM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수집 단계, 데이터가 수집 단계에서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기획 요건을 정의를 하고, 이것을 실제 데이터를 수집할 개발자분들이나 데이터 엔지니어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프로젝트화 시키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어떤 팀에 어떻게 제공되어야 되는지 이제 외부 팀과 이제 조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이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직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PM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고, 그 요리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요, 이제 요리에 필요한 재료나 레시피 등을 외부 이제 고객분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역할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러한 요건들을 정의하고 관리하고, 또한 이것이 프로젝트화돼서 실제로 구현해 주시는 개발자분들과 이제 협의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데이터 PM의 전반적인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PM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회사마다 물론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DB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분들이 이러한 직군에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관리하고는 요건을 정의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DB 지식은 필요할 거고요.
또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징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직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들어올 때 이러한 것을 프로젝트에 어떻게 녹일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직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PM 다음으로는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군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는 직군인데요. 이러한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형태에서 이것을 타 팀에게 제공을 하기도 하고 분석 결과를 실제로 이제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을 어떤 요리의 사이클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준비된 재료를 통해서 요리를 하고 이 고객에게 요리를 제공을 하면서 이 요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재료를 그대로 살린 요리를 한다라고 적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더라도 이제 모델링 같은 작업을 이따금씩 요구하는 포지션도 있긴 한데, 하지만 이제 주로 분석가분들이 집중하는 분석은 좀 디스크립티브한 분석에 좀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선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 보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재료를 조금 더 손질하기도 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앞단에서 데이터가 정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 분석가분들이 데이터를 조금 더 정제해야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데이터 핸들링 역량이 데이터 분석가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외부팀 분석권 요청을 많이 이제 수행을 하고요. 요즘은 좀 트렌드가 이제 외부팀에서도 SQL 정도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루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간단한 것들은 분석을 하는 것이 트렌드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조금 더 뎁스가 있는, 깊이 있는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데이터 분석가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 분석이나 에드웍 같은 외부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요청권은 데이터 분석가분들이 아직은 수행하시고 있는 그런 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또한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 실험을 굉장히 헤비하게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요. 데이터 관련 실험 효과 분석은 데이터 분석가분들이 주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정제 핸들링 스킬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도 SQL을 많이 보는데요. 그 이유는 DB에 직접 인터페이스해서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것이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에는 결국 숫자를 다루는 직군이기 때문에 계량적인 분석 역량이 많이 요구됩니다. 여기에는 통계 지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설명을 해야 하는 직군이다 보니까 시각화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제작하고 이러한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도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일부 직군에서는 이제 모델링 역량도 요구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분석가라고 적혀있는 포지션을 보면은 그 업무 스콥이 굉장히 회사별로 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표준화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초기에는 이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시장에서도 딱 정의되지 않았던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데이터 분석가에게는 일부 직군에서는 개발 역량도 요구를 하고 모델링 역량도 요구를 하고 이랬었는데요. 이것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쪽에 가까운 역량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어떤 직무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사전에 좀 잘 정의하신 뒤에 공고를 이제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엔지니어 직군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직군은 위에 사이클을 보시면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역할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수집 요건이 데이터 PM분으로부터 나오게 되면은 그러한 이제 요건에 따라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PM분이 없는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분이 그러한 수집 요건까지 정의하는 경우도 스타트업에서는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고 정제되는 그러한 과정을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이 이러한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입니다. 또 최근에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라는 직군으로 분화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세분화 흐름은 아직까지는 대중적인 흐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데이터 직군을 찾아보시다 보면은 왕왕 찾아볼 수 있는 직군입니다.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는 조금 더 데이터 플랫폼과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이것이 활용되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는 요리로 좀 비유를 하자면 이 요리를 하기 위한 재료를 만드는 그 저장소를 직접 만들고 재료를 준비하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플랫폼 전반을 개발하는 개발자 포지션인 거고요. 데이터가 실제로 프로덕션 레벨로 관리될 수 있도록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역량은 결국 개발자 포지션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많이 요구되고요. 역시 데이터를 이제 정제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데이터 핸들링하는 SQL은 기본이고 이런 SQL을 다루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그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련해서 DB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직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이제 데이터 베이스 자체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이제 옮겨주는 ETL 관련 스택이나 또 파이프라이닝 관련한 스택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기술 스택을 타겟하는 회사별로 굉장히 다양한 기술 스택을 사용하곤 하는데 그러한 기술 스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한다면 이러한 빅데이터 개발 스택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스파크라든지 하둡이라든지 공고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로 이제 데이터 팀이 있는 회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를 채용을 하고 데이터 팀이 있다는 것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단일 RDB로는 그러한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로 이런 스파크와 하둡 같은 분산 처리형 기술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도 이제 많이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AWS 제품인 레드시프트라든지 구글 제품인 빅쿼리 등을 사용하는 팀도 왕왕 존재합니다. 네, 또한 이제 스케줄러, 즉 이러한 데이터 배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스케줄러인 에어플로우와 같은 스케줄러 기술 스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거고요. 또한 이제 데이터 배치뿐만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 흐름을 처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역량도 요구되는 편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카프카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연차가 올라감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좀 분석 지식도 최근에는 요구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하는 대상자분들이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데이터 관계자분들이기 때문에 분석 지식도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최근에는 좀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갈래로 나온 직군이 이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국내보다는 조금 더 활발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은 좀 일부 회사에서만 좀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데이터 직군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ML 엔지니어 직군입니다. 역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제공과 활용에 집중한 직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 과학자와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또 살짝 다른 갈래이긴 한데요. 주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위주로 R&D를 하시는 분들을 일컫는 경우가 많고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는 포지션이 나온다면 이 직군은 좀 더 프로덕션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실제 제품에 적용할 수 있게 구현하고 최적화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서빙까지 하는 그런 포지션을 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리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준비된 재료로 요리를 하는 역할인데 분석과와는 다르게 이게 재료를 바탕으로 이제 원재료가 뭔지 알 수 없는 요리를 합니다. 저희 쉐이크 같은 거 보면은 색깔로 이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원재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비슷합니다. 이제 모델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이제 넣긴 하지만 그 데이터를 인한 데이터를 통해서 아웃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이제 추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를 한번 재미있게 해보았고요.
그러한 데이터 과학자나 머신러닝 엔지니어에 요구되는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이제 R&D 쪽에 좀 포커스된 직군이다 보니까 논문을 읽을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영역은 석박사를 굉장히 선호하는 추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석박이 좀 더 선호되지만 그나마 좀 프로덕션 어떤 역량이 있다면 일하는 데는 문제없는 그런 직군으로 지금까지 봐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델을 결국 프로덕션 레벨에서 구현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이러한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주로 담당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개발 역량인 거죠. 이제 모델을 서빙할 수 있는 역량까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직군이라기보다는 데이터 커스터머라는 이름으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제 관계자분들, 스테이크홀더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데이터 직군뿐만 아니라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로 한번 따져보자면 요리를 먹는 드시는 그런 고객이겠죠. 그래서 어떤 요리가 필요한지 주문을 하는 능력이 이러한 분들에게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요구 역량에는 이제 좀 참을성, 데이터를 이제 요구하면은 그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이제 그러한 데이터를 받아보기까지 참을성이 필요하고, 또한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봤을 때 그 결과를 이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여러 곳에 쓰이기 때문에 마케팅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CS 영역과 같이 여러 영역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사용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활용이라고 제가 좀 퉁 쳤었는데요. 이 각 직군별로 활용하는 업무 예시를 좀 드려보면요. 데이터 PM 같은 분들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 요건을 정하기 위해서 SQL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데이터 퀄리티 확인을 위해서 QA를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드웍성 업무라든지 이제 타 팀에서 하기 힘든 어떤 심층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ML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모델링 작업을 논문 기반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커스터머,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모든 분은 각각의 도메인에 맞는 데이터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직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데이터 직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